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란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란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애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메일 드리는 이유는 제 문제는 아니고요. 제 처남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연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처남은 고시낭인입니다. 공부한 지는 대략 12년 정도로 추정되네요. 우리 처남은 서울권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경 외시 중에 하나. 제가 알기로는 3대 고시 중 하나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필기시험을 계속 납방하더니 결국은 고시는 포기. 26살부터 38살 현재까지 공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7급도 준비하고 검찰에 법원직도 하고 일행도 하더니 결국 어떠한 시험도 필기 한번 합격하지 못한 채로 10년이 지나버리고 이건 장생을 넘어 아예 고시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합격을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나가버린 10년 이상의 세월과 청춘이 너무 아깝네요. 공부한다고 제대로 한번 놀거나 흥청망청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흔한 연애도 한번 못하고 지나간 저 세월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이고 군대를 일찍 다녀온 뒤에 노가다도 현장에서 4년간의 일만 하다가 삶이 너무 지쳐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학원을 등록했으며 1년의 수험기간을 거쳐 현재는 10년차 경찰입니다. 경위이고요. 공시나 승진시험 공부를 해서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처남에게도 고통스러울 그 공부가 이젠 그냥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처남과 나이는 같아서 항상 충고를 해주고 싶었지만 처가댁에서 사위 입장이고 시기적으로 처남의 행실을 시작할 때 저는 고조 노가다 출신이 순경시험을 준비해서 입직한 터라 가방끈도 짧고 뭐라 충고를 해줄 입장도 아니네요. 처가댁 어른들도 뒷바라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짐이 제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저라면 이미 원앙에서 탔을 것 같은데 그냥 답답해서 사연 드립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연자 본인 내용은 아니에요. 본인 내용이 아니라 사연자의 처남입니다. 처남. 처남 뭔지 아시죠? 와이프의 남동생. 맞나? 그러면 와이프분이 연상이나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남과 나이는 같으면 와이프분이 누나네? 이분 누나분하고 결혼하셨네. 아, 맞잖아, 여러분. 보통 처남이 내 와이프의 남동생이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 오빠라고요? 오빠인가? 아, 그렇게 되나? 그럼 처남이 아니라 처형 아닌가?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고민 사연 중에 하나예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사실 출가 외인 아닙니까?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 뭡니까? 결혼해서 살림 차렸으면 남이잖아. 출가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사연자분이 뭐 마음 쓰고 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마음을 쓰게 만드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남동생 걱정돼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자꾸 남동생 저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우리 친정에도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사연자분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신경 안 써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맞잖아, 여러분.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 끝나는 문제, 뭐 처가 어떻게 되든 사실 맞잖아요. 그쪽 가정 입장이지 내 입장이 아니잖아. 우리 가정만 잘 꾸리고 문제가 없으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연자분 지금 대답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자꾸 이제 와이프분이 동생 걱정되니까, 가족 걱정되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주면 안 돼. 아마 이런 부탁 한번 몇 번 받았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명절이 나이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에이 뭐 저러다 접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다님한테 자기가 나이도 비슷하니까 좀 명절 때 한번 가면 좀 얘기 좀 해주는 거 어때? 왠지 우리 가족 얘기는 안 들을 것 같고 자기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는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그 자리 좀 가지면 진지하게 좀 술 마시면서 남자 대하는데는 좀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때? 이런 부탁을 받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탁을 님한테 받았다 보니까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나도 난감한데? 그래도 또 와이프 또 식구니까 또 이것도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사연자분이 마음은 좋아요. 마음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이 잘못했습니다. 처남 문제도 있지만 처남이 저렇게 된 건 가족들 탓이 큽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수험생 해봤으니까, 저도 수험생 해봤으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팩트로 얘기하면. 공부라는 건 돈이 필요하고 고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1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쉽게 말하면 15년 동안 뒷바라지를 부모님이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지원 못 받으면 12년커녕 1년도 공부 못합니다. 1년, 2년도 공부하기 빡셉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수험생활 하면서 드는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좀 집에 돈이 없는 분들은 공부하다가 접어요. 접는 이유가 총알이 모자라서. 공부하는데도 총알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특히 고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고시 하신 분들은 제가 평균치로 딱 잡아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고시는 보통 못해도 달에 200은 듭니다. 200에 300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처가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원해 준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처가에 12년 동안 일도 안 시키고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가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와이프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분 문제라기보다는 저 와이프 부모님 문제가 큽니다. 장인 장모. 보통 보면 장학생 된 이유가 장학생 본인 이유도 있지만 가족들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가족들이 좀 관대해요. 가족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보니까 처가 식구들 중에 모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쓴소리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곱게 키운 것 같아요. 천안 맞습니다. 천안 맞아요. 란단이 천안 맞습니다. 그 호칭이.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 중에 저렇게 뭐라 모지게 얘기하면 저 공부 못하거든요. 만약에 공부 한 3년 4년 됐다가 못 붙으면 야 임마 너 언제까지 공부할 끼고 우리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 해야 되는 우리도 나이 먹고 연금 말고 노후 대비 못하는데 양심 있으면 너도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남자가 뭐 공부하려고 태어났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너 이러다 폐인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 같은 얘기 꺼내지 말고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어서 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자꾸 돈 다 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수능 준비도 못해. 길 가는 공인님. 길 가는 공인님 봐봐. 이거 은수저 출신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공인님. 일반 가정은요, 재수 삼수 못합니다. 공인님. 왠지 아세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재수학원 돈 재수학원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하면 공무원 저리 가라 해요. 거기 공무원 하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재수가 오히려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돈 더 많이 들어요. 저분은 가능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 못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처남은
공시에 재능이 없습니다. 왜냐? 결과가 말해주잖아. 결과가. 재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무수하게 많았거든. 이게 보시면 뭐 고시를 중간에 접었다 하더라도 법원직 7급 그리고 7급만 치지 않아요. 9급도 쳤겠지. 일반 행정이면 국가지방자 쳤겠죠. 그러니까 모텔의 시험은 20번을 본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니멈 20번. 20번 기회는 달라는 거예요. 필기 합격 못했으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요. 이 공시 스타일하고 수능 공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공인이 잘 들으세요. 공시 공부 스타일과 수능 스타일이 달라요. 수능은 기본적인 어떤 좀 응용력과 기본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그 기본 바탕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기출 단거나와 순수한 암기 그리고 엉덩이 싸움 요 세 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요령과 방식이 달라. 내가 봤을 때 공부 접근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법원직과 일행직도 기출로 커버 가능합니다. 이 기출로 커버 가능한 시험이야. 7급도 기출 커버 가능해. 내가 봤을 때 아예 공부법을 좀 모르고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라는 게 전략을 짜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공부라는 바탕이 있으면 짜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짜고 그냥 막 지원한 것 같아. 자기가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교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붙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붙을 확률은 없어요. 네, 지금 와서는 더 붙기 힘듭니다. 오히려 불과 4, 5년 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채용 엄청나게 활발해가지고 장생들도 대거 합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아시겠지만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요. 앞으로 더 어두워지겠죠. 불과 2, 3년 상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재능이 없는 사람도 티오가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붙고 그리고 오래 공부한 사람도 붙고 그랬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 안 나오면 장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옵니다. 왜냐? 티오가 감소하고 지원자 늘거든요. 그럼 굉장히 치열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봤을 땐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에게 현 시간부로 네, 공시에 관한 모든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좀 극약 처방이죠.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돈 없으면 못해요. 땡겨 한 푼 안 주면 됩니다. 그럼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분 분들은 다 돈 받아가면서 공부했단 말이야. 책 살 돈도 안 주고요. 독서실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돼요.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나이가 몇 살이고. 정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밖에서 노가다를 뛰든 알바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 돈 벌어서 해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누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매형한테도 돈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충격이 세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항상 돈 다 써가지고 이제 편하게 공부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일제 지원 자체가 안 오면 절망적인데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일종의 사형 선고죠, 이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저게 이제 직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거 그냥 자기 입장에서 직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있거든. 직업 수험생 있단 말이야. 뭐냐면 어차피
달마다 이제 부모님들 용돈 준단 말이에요. 그 일종의 월급이야, 자기한테는. 나는 이제 장생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이 직장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 주면 그게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입니다. 그리고 뭐 매형이나 이제 누나한테 받으면 상여금이죠. 이쪽이 보너스. 회사로 치면 그런 겁니다. 부모님한테 받는 게 기본급이고 매형이나 이제 누나한테 받는 게 특별수당이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안 좋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붙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어발 시험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정해서 그것만 제대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문어발 시험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문어발 시험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어발 시험이 통하던 시절이 언제냐면 작년까지. 작년 선택 과목이 있던 시절. 아,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 재작년에는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과목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나가리 돼요. 참 갑갑하다 갑갑해.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사연자분이 그 처남하고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안 접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학자처럼요. 장우생이네요. 그런 거 맞아요.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런 거네. 학자로 공부하는 거 뭐냐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거 공부하고 막 그런 거 막 책 보고 한다는 거네요. 그럼 어디에 시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설명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은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줄줄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내가 문제 이제 어떤 지문 같은 잘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서 나왔을 때 풀기만 하면 돼.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한테 설명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알릴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문 넣으면서 푸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거기에 나오는 답만, 틀린 지문만 찾으면 됩니다. 이쪽은 게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자식 공부라는 게 뭐냐면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보는 겁니다. 학자식 공부라는 게. 여기서만 학자식 공부가 뭐냐면 그 기본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쟁점, 지문, 학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제일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보통 공무원 시험은 나오는 자리가 있고 안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 교수를 하지 왜 이걸 했대? 안 그래요? 그럼 차라리 대학원을 가서 뭐 교수 임용을 시험을 보든가.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분야에 기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합격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득점 많은 사람들도.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자기는 그냥 문제 나왔을 때 틀린 질문 찾고 맞는 질문 찾는 거 익숙한 거지.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거를 이제 터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도 돼요. 누가 설명 못해도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공부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에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는 문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책의 내용은 알지만, 시험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을 하는지, 어떤 지문이 등장하는지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과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신 와이프님이 가면 근데 와이프님이 잘못한 거네 이거는. 와이프님도 좀 잘못했네. 왜냐면 출가 외인이잖아. 저 와이프분 듣고 있습니까? 와이프분 이 영상 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와이프분 잘 들으세요.
그건 동생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동생 애타게 뭐 누나의 심정 이해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동생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거는 누나의 책임도 큽니다. 누나로서 왜 쓴소리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매영, 란다님 매영이잖아요. 남이에요, 남. 오히려 매영이라는 시고 처남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좀 모양이 웃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출가 외인입니다. 이미 결혼했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처가하고 관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격은 둬야죠. 이런 것들을 란다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님이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저거를 본인이 해결 못하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저건 이제 남편인 란다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던지는 거잖아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극약 처방하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이미 걸어온 생활 12년이에요. 12년. 공심하다 인생 종치겠습니까? 하물며 설령 자, 말 맞다나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저는 12년 동안 저렇게 공무원 공부만 한 사람이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박봉 월급 받으면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붙고 나서도 나한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붙을 가능성도 없지만. 이거 꼭 와이프분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본인 동생이 붙었다 쳐요. 그럼 나이가 거의 40 다 됐겠죠. 근데 내가 만나는 선임들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아시겠지만 상명하복입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아래서 따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선후배 관계 명확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설령 공무원 시험을 쳐서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다 치더라도 과연 이 딱딱한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직사회가 생각보다 사회 경험이 없거나 사회와 담을 쌓은 분들한테는 견디기 힘든 조직입니다. 그건 이미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처남은 사회생활 경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공직생활 해보면 사회생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이건 공직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경찰이 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경찰이 되는 건 좀 차이가 큽니다. 타 조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 조직사회에서 좀 굴러먹고 한 사람들 기본에 눈치가 있어가지고 의뢰 이제 한번 배우면 다 따라오고 상사분들이 기분 나쁜 얘기해도 그렇게 멘탈이 깨지지 않는데 보통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 멘탈이 그냥 깨져요. 내성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혼나는 것에 대해서 내성이 없어.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딴지를 많이 걸고 그렇습니다. 설령 그 동생분이 공무원 시험 붙는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적응하기 힘들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난 누님분이 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동생을 생각한다면 냉장히 딱 끊어야 돼. 지원도 끊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결혼생활 자꾸 들먹거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반대 입장에서. 자, 그 와이프분이 반대 입장으로 만약에 란다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여지껏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못 접어서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났다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동생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데 얘는 사회생활 해본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남편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이제 남편이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반대 입장에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붙기도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공시라는 시험에 재능이 없어요. 필기 합격 한 번도 못한 거라면 재능이 없어. 저도 공시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3번 붙었습니다. 제가 안 붙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래도 필기 합격 3번 했어요. 뭐 3번 해가지고 뭐 지금 뭐 현지 생활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게 요령만 있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했는데 못 붙었다고 하면 그냥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공무원 시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회도 못 살렸다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동생분을 이 고시바닥에 놔둘 겁니까? 부모님 힘들어 하시는 거 계속 보실 거예요? 계속 신경 쓰게 할 겁니까? 결혼 생활 내내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나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란나이도 혹시나 보신다면 일단 얘기 한번 들어봐요. 왜 안 접는가 12년 동안. 남자들 만자도 내가 봤을 때 란자님이 한번 얘기해서 얘기 듣는 게 좋아요. 뭐냐 하면 솔직히 이제 공부해봐서 알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합격하고 싶어서 공무원 공부한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지만 나한테라도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뭐 때문에 자꾸 고시의 끈을 잡고 있는 건지. 그럼 얘기하고 나서 이제 들을 거 아니, 듣고 나서 본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 다 늙으셨잖아. 저 장인 장모 노년 대비해야 되는데 처남한테 들어간 돈이 꽤나 많은 거 알고 있나? 처남한테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 나와. 그 정도 지원했는데 안 되면 공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공부라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능률은 떨어지는데 추진력도 떨어지고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내가 보니까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이 먹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지. 장인 장모님 그리고 누나 나까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공무원 시험 오래 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공익생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 한 명 때문에. 딱 이 개표적인 사연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따끔하게. 할 거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라고 하세요.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누나하고 장인 장모가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사연자분 좀 그런 거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책을 좀 보고 그랬다. 공부를 짚어줄 걸 그랬다. 이 생각 안 들어요? 왜냐 공방법을 몰라서 이제 못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엉뚱한 데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 집이 늦었죠.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네네네. 지금 와가지고 한다고. 이거 완전 고신앙인 집집마다 이거 고신앙인 다 있네 이거 진짜. 보이는 란단이 혼자 붙었고 이거 보니까 뭐 여동생도 그렇고 와이프 남동생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년 반 정도 했으면 다행이다. 연고한 들어갈 정도 학벌이 좋았네요. 여동생분도. 연고한 들어갈 정도면 공대 나오셨나 보네. 공대 나오신 분이 왜 근데 출입국 사무실을 준비했대? 그러니까 출입국 구급을 준비했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해요. 이거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거 꼭 와이프분이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사실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빡히 여기 개입을 한다거나 사실 뭐 걱정해야 될 사연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내 가족도 아니고
난 이미 가정을 잃었고요. 우리 가족의 문제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구태여 처가 식구들 문제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가 웬이잖아요. 이건 와이프분 가족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사연 보낼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연을 보낼 거면 이분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와이프나 그 당사자가 보냈어야죠. 그 가족 중에 한 명 보낸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은 공부했으면 됐습니다. 12년 공부했으면 뭐라도 해야죠.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할 만큼 했어요. 남들 같으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면 12년 동안 공부하라고 해도 못해. 더 이상 그 와이프분 더 이상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동생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따끔하게 얘기해요. 그냥 접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원하지 못한다.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 잘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이렇게 그냥 희망 고문 주듯이 자꾸 공시바닥에 놔두는 거는 동생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아휴. 여러분, 이 공시가 사람 인생 이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본인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인생까지 다 힘들게 해요. 어쨌든 제가 전달을 제대로 했으면 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공시를 해본 입장에서 포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포기하고 나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시 포기하고 다른 인생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공시 되고 나서도 접는 사람도 많은데 의원면직하는 사람도 있고. 공시가 누구한테는 인생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 처남분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지하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